박진의 양아들이란 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 강감찬은 박진을 대역죄인으로 추포하고는 그의 아들까지 공범으로 잡기 위하여 금오대를 시켜 양아들의 행방을 찾았으나 눈치가 빠른 박진의 양아들은 살기 위하여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후였습니다. 박진은 대역죄인으로 참수당할 수는 없었기에 양아들을 시켜 최질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양아들은 이미 박진이 화살 자국까지 들켜버린 마당에 제 아무리 최질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대역죄를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사라져버리고 난 뒤였던 것이죠. 만약 김훈상 장군 없이 최질만 있었더라면 물론 박진을 구해줄 수도 있을 것이었지만 현종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김훈이 있는 한 현종을 죽이려 한 박진의 죄는 간과할 수 없었고 박진의 양아들이 보기에 박진의 미래는 뻔했기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양아들은 그나마 남은 재산이라도 갖고 튈 생각에 급하게 장롱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의 양아들은 텅 빈 장롱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부자인 줄 알고 양아들로 입적까지 했으나 남은 재산이 겨우 이것뿐이라니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그놈의 친아들 복수를 한다고 자신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어도 꼭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할 만큼 결과가 이리 엉망이 될 줄 몰랐기에 박진이 권세만 잡으면 자기도 한자리하고 개경성 재건에 도왔던 재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부를 일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 청춘도 잃고 재산도 받지 못하고 결국 대역죄인이 되어 쫓기는 신세마저 되었으니 자신의 인생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생각한 것이었죠. 박진의 양아들은 막상 도망을 치려고 했으나 박진이 남긴 재산마저 거의 없단 것을 알고 그만 모든 희망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침 그때 자기를 잡으러 온 금오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방바닥 및 곡식 창고에 숨어들었습니다. 금오대는 박진의 집을 수색하다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강감찬에게 양아들이 도망쳤다 일렀고 강감찬은 박진의 죄를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크게 한숨을 쉬면서 그나마 남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박진의 집으로 홀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진이 금오대에 잡혀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최질은 당장 김훈에게 달려와서 박진을 구하자고 설득하는 중이었지만 김훈이 단호하게 말하길 성상폐하를 시해하고자 한자를 살려주자니 지금 자네 정신이 있는 겐가 없는 겐가. 박진은 폐하를 향해 화살을 날린 자로 이미 그 증인이 수도 없이 많네. 그를 살리려거든 자네의 목부터 내놓게 라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최질이 온갖 폐악질을 할 때도 크게 소리 지른 적 한 번 없던 김훈이었지만 성상폐하를 시해하려 한자까지 살리려 하는 최질의 행태만큼은 두고 볼 수 없었고 정말 오랜만에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냈어요. 최질은 김훈을 설득하는 건 어렵다 판단했고 그냥 또 한 번 막무가내로 금오대를 찾아가 박진을 일단 빼와야겠다 생각한 게 만약 박진이 고문이라도 받다가 자기와의 일들을 발설하기라도 할까봐 상당히 찝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진은 죽여도 내가 죽여야 한다며 무작정 금오대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금오대를 찾아온 최질은 박진의 어깨에 있는 화살 자국이 현종의 군사들에게 맞은 화살 자국인지 사냥을 하다가 맞은 화살 자국인지 누가 어떻게 아냐면서 막무가내로 버텼고 모두 다 최질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마침 강감찬도 박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리를 뜬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제일 권력자인 최질의 요구대로 박진을 석방시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의 집에 도착한 강감찬은 방바닥 창고에 숨어있던 박진의 양아들을 발견한 뒤였죠. 강감찬은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말하길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생각한 대로 황제를 시해하려 한 죄가 들통나게 됐고 아마도 조만간 큰 벌을 받을 걸세. 자네도 도망가려고 한 것을 보니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겠군. 하지만 이미 자네의 얼굴이 알려진 바 어디로 도망을 가든 대역죄인의 얼굴은 전국 방방곡곡에 붙을 것이고 아마도 개경 하나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곧 붙잡혀와 큰 벌을 받게 될 걸세. 어쩌면 도망치려 한 죄까지 곱절로 받아 박진만큼 큰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싶으니 자네의 청춘이 아깝구만.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 만난 양압이란 게 겨우 박진 같은 자였으니 자네의 운명도 자네 뜻대로 흘러간 건 아닐 걸세. 만약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살아볼 생각이 있는가. 강감찬은 박진이 자기 어깨에 있는 화살 자국이 현종의 군사들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우기면 박진을 억지로 잡아넣을 수는 없다 생각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 그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차분히 양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추사나리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강감찬의 말을 들은 양아들은 그 후부터 자신의 집에서 나와 강감찬의 집에 기거하면서 박진과 무신 무리들을 처단할 계획을 짰어요.
물론 이미 이때 박진의 양아들은 박진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재산 한 푼 없는 박진에게 돌아가 친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용만 당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비열한 박진보다는 기계가 넘치는 강감찬이야말로 더욱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고 감히 좋은 박진의 양아들이 느끼기에 이제 곧 박진과 무신의 시대는 짧게 저물고 강감찬의 시대가 올 것만 같았기에 박진의 양아들은 강감찬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습니다. 강감찬은 그동안 누가 진짜 역적이고 아닌지 무신들을 감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양아들을 한편으로 만든 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군사 한 명이 아까운 이 시점에서 괜히 역적도 아닌 자를 죽였다가는 고려에 큰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를 죽이고 살릴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김웅과 최질의 난에 처음부터 개입했던 양아들만큼 이것을 잘 아는 자는 없었죠. 그렇게 양아들은 장락공으로 부를 19명의 살생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추가로 박진의 이름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렇게 강감찬의 편에 서서 무신들의 난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박진의 양아들의 죄를 강감찬도 약속한 대로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하였어요. 그렇게 김웅과 최질이 죽으면서 박진 또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강감찬은 본격적으로 거란과의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